34도가 넘는 무더위에 무거운 배달 가방을 지고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찾은 도보 배달 기사 이승환 씨. 배달 건수가 많을 땐 하루 20건이 넘다 보니 2만에서 3만 보를 걷는 게 일상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까 수시로 물을 마십니다. 계단 올라가거나 그럴 때도 너무 힘들고 내려오면은 또 땀이 한 등까지 차니까 가방까지 차고 그러면은 너무 습하고 그리고 찝찝하고 하면은 조금 여기 와서 또 쉬고. 고령자가 밀집한 쪽방촌에는 도움의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통 그냥 하루에 2번은 거의 의무적으로 와서 마을을 순찰을 해요.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그 야간 근로자 도시는 분까지 하면 6번 정도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병원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3명. 지난 5월 15일 이후 전체 온열 질환자 741명의 4분의 1이 넘는 환자가 이틀 만에 발생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7월 말 8월 초쯤 돼야 간혹 있었는데 며칠 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그 케이스가 온열 질환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작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염 중대경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선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이 1.14배 증가하는 만큼 응급실에서 집계된 통계는 전체 폭염 사망자의 일부일 뿐이라는 게 학계 분석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전국 응급실에서 집계한 온열 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지만 실제 폭염에 따른 초과 사망자는 1,3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단국대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응급실 집계에 30배 육박하는 셈입니다. 응급실 감시 체계는 온열 질환만 잡고 있는데 실제로 폭염에 의해서 영향받는 숨겨진 인구 집단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했을 때 초과 사망이 폭염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다. 이런 초과 사망자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오늘 낮 서울 관악구 일대를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건물 옥상과 지붕은 물론 떼약볕에 노출된 주택가 골목길도 새빨갛게 표시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랐고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권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선 주차 안내 요원들이 냉방기 앞에서 땀으로 젖은 옷을 말리고 목에 냉풍기를 두른 채 안내를 이어갑니다. 너무 더우면 우산까지 쓰고 머리에도 이제 같이 얼음팩 같은 거도 포워줘야 일하고 물 진짜 힘든 날은 한 1.5리터 정도 시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햇빛을 가려주는 차양시설 탓에 더 습하고 덥게 느껴집니다. 150도 고온에서 깨를 볶는 기계의 열기까지 더해져 상인들의 옷은 마를 새가 없습니다. 선풍기를 안 틀어놓으면 기가 나가버려. 그런 게 에어컨 선풍기 틀어놓고 있어도 너무 더워. 가판대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은 온종일 신선도 걱정만 합니다. 아이스팩을 넣어가지고 걸쳐가지고 와야 돼 집에서. 그냥 놔두면 안 돼. 오래돼서 못 팔아먹어. 온종일 헬멧을 써야 하는 배달 라이더들에게 여름은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입니다. 하루 최대 10시간씩 땡볕 아래 달궈진 도로를 달리다 보면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도로 위가 제일 덥죠. 아스팔트 열기랑 매연이랑 이런 것 때문에 헬멧이 엄청 더워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열거든요. 오늘 오후 5시 인천 영종도에선 하늘도시 일대가 정전돼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2천여 세대뿐만 아니라 상가와 병원까지 정전되면서 더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이세연입니다. 약 300세대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경기 과천시 꿀벌마을. 열화상 카메라 화면에 비닐하우스 천장이 새빨갛게 표시됩니다. 비닐하우스 특성상 단열과 냉방이 잘 안 돼 그 안에서 살면 여름엔 폭염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천장의 온도가 50도가 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지어진 집은 열기를 막아주지 못해 내부는 찜질방처럼 덥습니다. 안에서 이 치사를 전혀 못해. 더워. 밖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데서 해갖고 들어가고. 안에가 더 덥네요. 더 덥죠. 너무 더워서 집 안에서 이렇게 산수가 녹고 있어요.
이 비닐하우스에만 9세대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비닐하우스는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 화재에도 취약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선 지난해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0여 동이 모두 탔습니다. 행여나 또 불이 날까 주민들은 에어컨을 켜는 게 두렵습니다. 하우스 밑에 전선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녹거나 아니면은 오래돼가지고 삭어서 이게 에어컨까지 켠다고 하면 합선이라든가 누전으로 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가 왔을 때는 누전 우려가 있고 화재 취약성 탓에 과천시는 마을에 열화상 CCTV까지 설치해 화재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에서 152건으로 모두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염은 해마다 더 심해지지만 화재 우려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폭염을 피할 방법을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공사 현장이 인부 한 명 없이 텅 비었습니다. 낡은 선풍기만 힘없이 돌아가는 천막 아래 온도는 무려 38.9도를 가리킵니다. 폭염에 대비해 제빙기까지 설치했지만 요즘 같은 불볕 더위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지럽거나 이렇지 않으세요? 이런 날씨라면? 애기 들을 때는 그렇죠. 애기 들을 때는 그럼 이제 우리가 짜본 거 알약을 먹고 이래요. 현재 시각 기상청이 관측한 대구의 기온은 34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 도심에서 온도계에 찍힌 온도는 무려 42도를 넘어섰습니다. 바닥에 올려둔 가거름이 채 1분도 되지 않아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모여든 곳은 지하상가. 바깥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곳에서도 연신 부채질입니다. 지금 동일이 집에 있어.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전기세가 문제 있은 게 오래 못 틀잖아. 오늘 자동기상 관측 장비 기준 대구 시남의 낮 기온이 37.7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포항 호미곶과 경산 하양 37.5도, 경주 황성 37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5명. 초복도 한데 들이닥친 재난 수준 폭염에 당국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